안녕하십니까. 암 발생과 치료 원리 시리즈의 제4부 P53 암 억제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이야기를 통하여 암 조절 유전자에는 암 촉진 유전자와 억제 유전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으니 암 촉진 유전자 중에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허투 유전자를 지난 3부에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암 억제 유전자 중 P53을 선택하여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53은 많은 암과 관련이 된 가장 대표적인 암 억제인자이고, 긴 세월 동안 엄청난 학계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P53은 1979년에 발견되었고 89년에 암 억제인자로 판명되었습니다. P53의 암 억제 기능을 규명하며 1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로부터 P53 연구가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암 억제 기능이 밝혀진 이후 P53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 말에 사이언스 학술지는 P53을 올해의 물질 Molecular of the Year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이언스 학술지 표지이고 이것은 관련 기사입니다. P53이 암 연구를 휩쓸고 있다라는 이 기사 제목만으로도 그 당시 P53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불과 4, 5년 전인 2017년에 사이언스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네이처 학술지는 역사상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유전자라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저자는 암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학 분야를 통틀어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유전자를 조사했는데, 발표된 이 도표에서 보듯이 P53이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즉 P53은 발견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P53은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세포에서는 P53이 정상적으로 발현되어 암 억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53은 변이가 아주 잘 일어나는 유전자입니다. P53의 변이가 일어나면 암 억제 기능을 상실하고 그 세포는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P53은 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당연히 P53의 암 억제 기능이 사라지니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P53의 기능 상실은 얼마나 빈번히 발생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수많은 암에서 P53의 상태를 분석한 논문이 199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P53의 변이나 발현 상실은 조사한 인체암의 50% 이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최소한 암 환자 2명 중 1명은 P53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P53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53의 기능 상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암이 커졌다, 재발했다, 전이됐다 라는 말을 흔히들 씁니다. 암이 커졌다는 것은 세포 분열로 암세포 수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이것은 암세포의 강한 정식 능력을 의미합니다. 암이 재발했다는 것은 암치료에서 살아남은 암세포가 있었다는 것으로 암세포의 높은 생존력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암의 전이는 암세포가 다른 신체 부위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암세포의 강한 이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P53은 이 세 가지 현상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암의 이 세 가지 특성과 P53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2부에서 설명했던 조절이란 것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조절에는 두 가지 상반된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이는 가속 페달과 속도를 줄이기 위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포 성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과 억제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P53은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브레이크로 작용하는 인자입니다. 따라서 변이나 유전자 상실로 P53이 기능을 못하면 세포는 멈추지 못하고 무한정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 P53이 고장난 암은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됩니다. 세포의 생존도 세포 생존을 촉진하는 기능과 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상반된 기능의 균형으로 조절되는데 P53은 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P53이 고장나면 세포가 잘 죽지 않으니 생존력이 강해지고 암세포는 항암 치료에도 살아남아 재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포의 이동도 이것을 촉진하는 기능과 억제하는 기능으로 조절되는데 P53은 세포의 이동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P53은 매우 다재다능한 것이지요. 어쨌든 P53의 기능 상실은 세포의 이동성도 증가시키고 그런 암세포는 전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우선 암세포의 성장은 P53이 억제합니다. 그러나 P53 유전자 변이나 발현 상실로 P53 기능이 없어지면 암은 정식하여 커지게 됩니다. 또한 암 치료 시 P53이 있으면 P53은 세포 사멸을 촉진하므로 암세포가 잘 죽어 치료 효과가 좋을 수 있으나 P53의 기능이 상실되면 암세포의 생존력이 커져서 암 치료에 저항하는 암세포가 성장하여 재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P53은 암세포의 이동도 막을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이 없어지면 암 전이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암이 커지고 재발하고 전이하는 것과 P53과의 관련성을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암 치료를 위해서 암세포에서 P53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유전자 치료였습니다. 이것은 P53이 결손된 암세포에 정상적인 P53 유전자를 주입하여 암치료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방법은 20여 년 전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너무나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한 또 다른 전략은 P53 재활성화 물질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암세포에 존재하는 변이가 일어난 비정상적인 P53에 어떤 물질을 붙여서 그 모습과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여러 가지 후보 물질들은 도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53 안정화 물질이란 전략도 있습니다. 암세포 중에는 MDM2라는 유전자를 과다 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MDM2는 P53에 결합하여 P53을 분해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MDM2가 많은 암세포에서는 P53이 분해되어 암 억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MDM2가 P53에 결합하지 못하게 하여 P53의 분해를 막는 물질, 즉 P53 안정화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후보 물질이 발굴되어 현재 임상실험 중이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오르는 질문은 P53은 1979년에 발견되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를 겨냥하는 암치료법이 완성되지 못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나는 의문은 40년 이상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아직도 P53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쑥스럽지만 본 영상을 제작하고 설명하는 저 자신이 직접 연구하여 발표한 결과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0년 이상 과학자들은 P53이 혼자서 암 억제 작용을 수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 P53이 P21이라는 물질과 결합을 한 형태로 암을 억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P53의 수많은 암 억제 작용을 다 조사하지는 못했으나 제가 조사했던 P53의 기능에서는 분명히 그러하였고 이 연구 결과를 저명학술지의 여러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이런 주장에 대하여 지금은 브라운 대학교 암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와픽스 엘더리 교수는
캔서 리서치라는 학술지에서 발표한 기고문에서 저희들의 연구 결과가 노벨 패러다임 시프팅 리저트, 즉 관련 분야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새로운 연구 결과라고 평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일부 기능에서라도 P53이 혼자 작용하지 않고 P21과의 결합체로 암을 억제한다는 저희들의 발견이 P53 관련 항암 기술 개발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P53 암 억제인자는 암 환자 2명 중 1명 걸로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조속히 P53의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법이 개발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